언제까지 이 끝없는 공포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 지옥 같은 나날들이 언제쯤 끝나는 건가요? 제발 이 지옥에서 좀 구해주세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여기 일본 가고시마 시청 재난관리과의 한 직원이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 중에 한국만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직원의 글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이 일본 공무원은 위기의 순간에 한국을 언급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 한국은 정말 이 태풍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가고시마 시청 재난관리과에서 근무하는 25살 나카무라 아키라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공무원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재해와 재난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일본이 지진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자주 노출되는 나라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방재학을 전공했고 운 좋게도 가고시마 시청에 취직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태풍 산산이 역대급 위력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불안하게 만든답니다. 그렇게 날마다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으로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는 이 순간 저는 문득 작년에 한국에 다녀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본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첨단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까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때의 경험이 새삼부럽게 느껴지네요. 태풍이 다가오는 이 순간 저는 두려움과 동시에 사명감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 건 작년 여름이었어요. 가고시마 시청에서 재난관리 연수 프로그램으로 서울에 가게 됐죠. 처음엔 별 기대 없이 갔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인천공항부터가 달랐거든요. 너무 크고 깨끗하고 효율적이어서 여기가 정말 공항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서울 시내로 들어갈수록 그 놀라움은 커져만 갔어요. 특히 서울시청 재난상황실에 들어섰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위에는 서울 전체의 실시간 상황이 3D로 펼쳐져 있었거든요. 와, 이게 뭐죠?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한국의 담당자가 웃으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개발한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이에요. 도시 곳곳의 센서와 CCTV, 그리고 시민들의 신고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해주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가고시마 시청의 재난관리실을 떠올렸어요. 아직도 종이 지도에 핀을 꽂아가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우리나라와 한국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죠.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도 저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죠. 제가 그 답을 직접 경험하게 될 줄은요.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재난 대비 훈련을 참관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갑자기 훈련용 비상벨이 울리더니 모든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대피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듯했어요. 와,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 거죠? 제가 물었더니 한국 담당자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랜 훈련의 결과죠. 우리는 매년 이런 훈련을 반복해요.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나라와 한국의 또 다른 차이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의식, 그리고 정부와 시민들 사이의 신뢰,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뛰어난 재난 대응 능력을 만들어낸 거였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나도 우리 가고시마를 변화시키고 싶다. 한국에서 배운 걸 우리 시에 적용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 그 작은 결심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될지는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가고시마 시청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구식인지 더욱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여름이 깊어가면서 일본에는 태풍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올해는 특히 긴장감이 높았죠. 난카이에구 거대 지진주의보가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나카무라 씨, 올해는 태풍 대비에 특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과장님. 지진주의보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태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상사에게 한국에서 본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과장님, 우리도 AI를 활용한 재난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과장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아키라 씨, 그런 시스템은 우리 시에 너무 비싸고 복잡해.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돼. 과장님의 말씀에 저는 좌절감을 느꼈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틈만 나면 동료들에게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고 조금씩 지지를 얻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예상대로 태풍들이 찾아왔어요. 5호 태풍 마리아와 7호 태풍 암필이 연이어 일본에 상륙했죠. 이 태풍들을 대비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시스템을 조금씩 적용해보기 시작했어요. 마리아가 왔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SNS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 대피 안내 등을 시도했죠. 하지만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았어요. 이와테현에 300mm의 비가 쏟아졌대요. 동료가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그건 평년 8월 전체 강우량의 2배잖아요. 저도 놀라 외쳤죠. 다행히 마리아의 강도는 중간 정도였고 최대 풍속도 시속 20m에 불과해서 큰 피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죠. 얼마 후 암필이 왔을 때는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강풍이 문제였죠. 저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즉시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했어요. 태풍이 지나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시의 피해가 예년에 비해 훨씬 적었던 거예요. 시민들은 우리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 인사를 보내왔고 지역 신문에서는 우리 부서를 칭찬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부서의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과장님도 제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자는 말씀까지 하셨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단 걸 그땐 몰랐답니다. 더 큰 위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태풍 시즌이 한창이던 어느 날 기상청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심각한 분위기였죠. 새로운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예측으로는 역대급 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즉시 한국에서 배운 대비책들을 떠올렸죠. 과장님, 우리가 준비해온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장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아키라, 내 방식대로 해보자. 우리는 즉시 비상대책본부를 꾸렸어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AI 예측 시스템을 가동했죠. 한국에서 배운 대로 실시간 정보 공유 플랫폼도 구축했어요. 아키라, 태풍의 예상 경로가 어떻게 되나? 과장님이 물으셨어요. 현재로서는 큐슈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로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는 밤낮 없이 준비했어요. 대피소를 점검하고 비상 물자를 확보 후 시민들에게 대피 요령을 안내했죠.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서 시민들의 질문에도 신속하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태풍이 다가올수록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태풍의 세기가 예상보다 훨씬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중심 기압이 940헥토파스칼까지 떨어졌습니다. 동료가 외쳤어요. 최대 풍속이 초속 45m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수준이에요. 제가 덧붙였죠. 과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태풍은 본 적이 없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과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라면 이제는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우리는 즉시 전면 대피령을 내렸어요. SNS, 재난 문자, 방송 등 모든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위험을 알렸죠. 모든 시민 여러분,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이번 태풍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입니다. 대피소로 향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감도 들었죠. 태풍이 다가오는 밤, 우리는 모두 재난대책본부에 모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죠. 아키라,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어. 과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예요. 그렇게 우리는 태풍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태풍이 가고시마를 강타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특히 서울에서 본 통합관제센터가 생각났죠. 과장님, 우리도 서울처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 철저히 구축해야 해요. 제가 외쳤어요.
과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 이번엔 또 어떤 시스템인가?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봤어요. 서울시는 도시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CCTV, 기상센서, 교통정보 등 모든 데이터가 한 곳으로 모여요. 그래서 재난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었죠. 동료 한 명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런 시스템이 정말 있다고?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네, 정말 놀라웠어요. 거대한 스크린 위에 도시 전체 지도가 뜨고 AI가 실시간으로 위험 지역을 분석해요. 우리가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는 일을 순식간에 처리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군. 그런 시스템이 정말 가능한 건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덧붙였어요. 한국은 시민들과의 소통도 정말 대단했어요. 재난 문자는 기본이고 전용 앱으로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제보도 받아요. 우리도 그런 걸 만들면 어떨까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태풍은 계속 몰아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을 떠올리니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조금씩 가능해 보이기 시작했죠. 아키라, 내 말대로 해보자. 과장님이 결심한 듯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현재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고. 우리는 즉시 행동에 옮겼어요. 비록 서울처럼 첨단 시스템은 없었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죠. SNS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지도에 표시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처럼 색깔로 위험 등급을 나누고 구조팀을 효율적으로 배치했죠. 밤새 일하는 동안 저는 한국의 24시간 비상근무 체계가 생각났어요. 우리도 교대 근무를 해야 해요. 모두가 지치면 안 돼요. 이렇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적용하다 보니 우리의 대응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태풍이 지나간 후 과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아키라, 내가 한국에서 배워온 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 우리도 서울처럼 첨단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과장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로 뭉쳤기에 이겨낼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재난관리팀에 감사 메일을 보냈어요. 그들의 시스템과 노하우 덕분에 우리 도시를 지킬 수 있었다고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죠.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면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제가 앞장서 만들어가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가고시마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거리는 쓰러진 나무들과 부서진 간판들로 어수선했고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정전 상태였죠. 하지만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지난번 한국에서 만난 최 팀장님이었죠. 태풍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키라 씨. 태풍 대응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최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작년에 서울에서 연수 받으셨잖아요. 그때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었죠. 최 팀장님의 방문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분은 한국의 선진 복구 시스템을 소개해 주셨고 우리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죠. 아키라 씨, 여러분이 한정된 자원으로 이만큼 해낸 것은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재난에 대비하려면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 팀장님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재난 복구 앱을 보여주셨어요. 이 앱은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AI가 복구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산정해주는 기능이 있었죠. 와, 이런 게 있었다니.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우리는 즉시 이 앱을 가고시마 상황에 맞게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팀의 도움으로 불과 이틀 만에 간이 버전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복구 작업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시민들도 앱을 통해 직접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자원봉사 신청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주민 참여형 복구 시스템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재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최 팀장님은 재난 후 트라우마를 겪는 시민들을 위한 상담 시스템을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도 즉시 도입하기로 했죠. 물리적인 복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최 팀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 달 후 가고시마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할 일은 많았지만 시민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죠.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과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아키라, 내가 한국에서 배워온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할 때인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과장님.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재난관리 컨퍼런스에 내가 참석해 주었으면 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더 많은 것을 배워오면 좋겠어.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면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네, 과장님 꼭 가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 가고시마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의 도전은 가고시마를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엔 작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시를 위해, 그리고 제 꿈을 위해 꼭 필요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득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국제재난관리 컨퍼런스가 열리는 동안 서울은 평화로웠고 도시는 여전히 활기찼죠. 태풍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컨퍼런스장에 들어서자 전 세계에서 온 재난관리 전문가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우리의 경험을 발표했죠. 가고시마는 최근 큰 태풍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시스템을 일부 도입해 대응했고 그 결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특히 한국의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관심이 컸죠. 솔직히 처음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 팀의 도움으로 우리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참여였어요. 재난 대응에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한국의 방식이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세션에서 한국의 최신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발표자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재난을 사전에 감지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지 설명했죠. 이런 시스템이 가고시마에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세션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발표자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가고시마에서 온 아키라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발표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물론이죠. 사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싶어요. 특히 자연재해가 빈번한 지역에요. 가고시마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호텔방에 앉아 메모를 정리했어요. 한국의 선진 시스템, 시민 참여형 재난 대응, AI 기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가고시마에 적용할 수 있을지 구상하느라 밤을 새웠죠. 컨퍼런스 마지막 날,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재난안전관리청에서 가고시마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거예요. 아키라 씨, 우리가 가고시마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가고시마의 경험과 데이터를 우리와 공유해주세요. 서로 배우면서 더 나은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감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가고시마에게, 아니 일본 전체에게 큰 기회였으니까요. 3일간의 컨퍼런스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우리 가고시마에 적용해보겠다고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과연 제가 배운 것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까? 동료들과 상사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 가고시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미래를 그려봤어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재난관리 시스템,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플랫폼, 그리고 더 안전해진 우리 도시의 모습을. 이제 시작이야.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 아니,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비행기가 가고시마에 착륙하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가고시마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했죠. 첫 번째 난관은 예산 문제였어요. 제가 제안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거든요. 시의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를 얻었지만 반응은 차가웠어요. 아키라 씨,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예산을 재난관리에만 쓸 수는 없어요. 다른 시급한 문제들도 많다고요. 의원들의 말에 저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밤낮으로 자료를 모으고 분석했어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장기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려고 노력했죠. 두 번째 도전은 동료들의 저항이었어요.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일해온 그들에게 제 제안은 너무 급진적으로 보였나 봐요. 아키라, 넌 아직 경험이 부족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거야? 선배 한 분이 날카롭게 물으셨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선배님, 우리의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설득은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외로움도 느꼈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시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주민들이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우리는 기존의 방식대로 대응했지만 정보 전달이 늦어지고 구조 작업도 지연되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면 이 사건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과장님이 먼저 저를 찾아오셨죠. 아키라, 내 말이 맞았어. 우리는 변해야 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 의견을 듣고 싶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요. 그 후로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고 우리는 단계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쉽지 않았고 가끔은 시스템 오류로 곤란을 겪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갔죠. 점차 우리의 대응 능력이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6개월 후, 우리는 작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홍수 상황에서 새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거든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죠. 그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정리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과장님이 커피를 들고 오셨어요. 아키라, 정말 수고했어.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었을 거야.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고시마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우리가 이룬 작은 성과가 다른 도시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중앙정부에서도 우리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키라, 다음 주에 도쿄에서 열리는 전국 재난관리 컨퍼런스에서 우리의 사례를 발표해 주었으면 해. 과장님의 말씀에 저는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이제 우리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그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말이에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우리의 도전은 가고시마를 넘어 일본 전체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도쿄에서 열리는 전국 재난관리 컨퍼런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그날이 드디어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죠. 객석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재난관리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가고시마 시청 재난관리과의 나카무라 아키라입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했죠. 한국에서 배운 점, 우리가 겪은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과정까지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됐는데 예상 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아키라 씨, 새로운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의 저항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가고시마의 사례를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시스템과 일본의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키셨나요? 질문들이 쏟아졌고 저는 최선을 다해 답변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스스로도 놀랐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도시에서 저희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며 연락해왔어요. 심지어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아키라 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과장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해 오셨어요. 그렇게 저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됐어요. 중앙정부와의 미팅에서 저는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국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죠. 나카무라 씨, 당신의 제안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 재난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싶습니다. 함께 일해주시겠습니까? 정부 관계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꿈꾸던 것보다 더 큰 변화의 기회가 눈앞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됐어요. 가고시마를 떠나 도쿄에서 일하게 된다면 제가 시작한 변화들은 어떻게 될까요? 동료들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가고시마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무대에서 일본 전체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로 한 거죠. 가고시마로 돌아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아키라, 내가 자랑스러워. 우리 모두의 꿈을 이뤄줘서 고마워. 가고시마의 경험을 전국에 알려주길 바래. 우리도 여기서 열심히 할게. 그들의 응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도쿄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가고시마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기뻤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문득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그때 배운 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해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났어요. 가고시마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죠. 한국의 첨단 재난관리 시스템이 하나둘씩 도입되면서 우리 도시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키라, 이거 봐요. 동료인 유코가 흥분된 목소리로 불렀어요. 새로운 AI 예측 시스템이 다음 달에 올 태풍을 이미 감지했대요.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충분해졌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직원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시민들은 개인정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과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아키라, 중앙정부에서 우리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다음 주에 도쿄에서 발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자네가 맡아줄 수 있겠나? 저는 긴장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이번 기회로 우리의 경험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의 최 팀장님께 조언을 구했어요. 아키라 씨, 기술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강조하세요. 최 팀장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발표장으로 향했어요. 발표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재난관리 전문가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가고시마는 작년 큰 태풍을 겪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변화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시의 변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성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청중들의 눈빛이 점점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특히 한국과의 협력 과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죠. 한국과 일본은 때로 정치적인 갈등이 있지만 재난 앞에서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의 협력이 양국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발표 후 중앙정부의 고위관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나카무라 씨,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가 꿈꾸던 변화가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사무실로 돌아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가 기뻐했어요. 과장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죠. 아키라, 내가 자랑스럽구나. 이제 내가 배운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어. 그날 밤, 저는 최 팀장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팀장님, 우리의 협력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함께 더 안전한 동아시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고시마의 밤을 바라보며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우리는 재난에 대비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고시마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일본 전체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혁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겐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 있으니까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힘을 합친다면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정한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더 안전하고 더 협력적인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테니까요. 물론 쉽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한 일들이 일본을 넘어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한국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과 그들의 노하우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의 앞선 기술,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 정말 부럽고 배우고 싶은 점이 너무 많아요. 가끔은 우리나라가 한국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커요. 한국이 있었기에 우리도 발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한국처럼 계속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되고 싶어요. 제가 새로 시작하는 이 일, 여러분도 응원해 주실 거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나라도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되는 날을 꿈꿔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가고시마 시청 재난관리과의 나카무라 아키라가 한국의 선진 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시스템을 배우고 자국에 적용하면서 큰 성과를 이룬 아키라의 여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재난관리 시스템과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 그리고 빠른 실행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한국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이웃나라 일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과 일본의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두 나라가 재난관리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발전해 나가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공식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